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댓글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서 모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여론이 많은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컷해볼게요. 네, 맞아요.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어도 자동화로 인해서, 컴퓨터로 인한 자동화로 인해서 많은 인력들이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대 때는 뭐 쇼핑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 관리 요원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수희 아저씨가 앉아가 있다가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 들어오는 시간과 번호판을 노트에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다 나갈 때 주차비 얼마입니다 하고 받아가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쇼핑몰 가면 어떻죠? 카메라 그냥 자동으로 인식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시간 찍히고 나갈 때 얼마입니다 나오죠. 그리고 그 주차요금 안 내려면 그 쇼핑몰 안에서 물건 사고 그 캐시어한테 저 주차했는데요, 주차비 좀 면제될까요 하면 해주죠. 그 이미 인공지능으로 다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전국에 건물마다 앉아 계셨던 그 수희 아저씨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해고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서울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울에 그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 운전기사가 있었고 안내양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버스 기사는 운전만 하고 안내양 누나가 뭐 돈을 받았죠. 그리고 뭐 잔돈 거슬러 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방송도 해줬어요. 방송 뭐 다음 내리실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내리실 분 없으면 뭐 그냥 갑니다.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뒤에서 얘기까지 해줬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요즘 버스는 다 컴퓨터 가잖아요. 컴퓨터가 GPS 신호를 보고 있다가 어느 정류장 되면은 방송이 나오죠.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버스 교통카드로 누르면 띡 하고 찍히죠. 그러면 그 많던 전국에 있던 그 버스 안내양 직업은 사라졌죠. 뭐 이런 식이에요.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컴퓨터가 대체하기 힘든 그런 아주 전문직만 살아남고 웬만한 직업은 다 사라지겠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론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죠? 미디어 방송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도하는 뭐 아나운서, PD, 뭐 방송국, 뭐 카메라맨, 기자, 이런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치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디어는 예전에는 그 미디어 관리를 사람이 했어요. 이 타이밍에서 이 방송을 보여줘야겠다. PD가 했죠. 근데 그 PD가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아주 빠르게 대체해버렸죠. 개인 방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님이 한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 뭐 볼지를 인공지능이 결정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던 카메라맨 한 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요즘 먹고 살 걱정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카메라맨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대요. 왜냐면 전문 카메라 세팅하고 그 카메라 촬영할 때 나름 매뉴얼로 세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뭐랄까 전문직으로서 각광을 받았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이 요즘 먹고 살 걱정을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비에 다 AI가 탑재돼 있어서 촬영 버튼만 누르면 촬영 장비가 알아서 다 촬영하는 거야. 알아서 다 웬만한 건 다 그 촬영 각도나 뭐 초점이나 뭐 이런 거 다 맞춰줘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냥 신참
그 방송국 요원들한테 그냥 몇 번만 트레이닝 시키면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밥줄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밥줄이 위태위태하지 않거든요. 뭐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와도 저처럼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를 인공지능은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근데 정말 단순 업무하는 사람들, 뭐 카메라맨들, 뭐 촬영 기사들, 그리고 신문 기자들, 뭐 신문 방송 뭐 편집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이제 AI에게 그냥 대치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방송에서 날린 거예요. 그 기자들이 진짜 지금 밥줄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인공지능에게 대치당하지 않는 일을 해야겠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뭐 대표적인 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하는 거죠. 자, 저번 영상에서도 유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 작업을 하시는 분은 모두 해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단순 학습시키는 사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초기에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 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리콘밸리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가까이서 봤어요. 실리콘밸리 곳곳에 카메라 달린 자동차들이 길을 막 누비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 뭐 했냐면 머신러닝 시키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그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로의 모습을 차에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도로 지도에 대한 머신러닝 끝나면 그 운전기사들은 단순 노가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해고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조차도 인공지능을 단순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들은 소모품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소모품이 아니냐? 인공지능 그 자체,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 알고리즘 코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GPU 아키텍처 설계하는 사람들, CPU 아키텍처 설계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도움을 줄 것 같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일을 할 자리가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3차 산업혁명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3차랑 4차랑은 게임이 다른 얘기예요. 레벨이 다른 얘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3차 산업이랑 비교하면서 3차 산업 때도 기계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었지만 결국엔 기계를 잘 쓰는 사람들이 더 고용이 창출이 돼서 결국에는 고용 창출이 더 많이 돼서 4차 산업도,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순 업무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 거다 라는 낙관론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바라봐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기계가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SF 영화를 많이 보셔야 돼요. SF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있잖아요. 그런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백수 신세가 되고 아주 상위의 최상위의 기술을 가진 엘리트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는 적어도 대학원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저교육층들이 이제는 정말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 아니면은 전부 대치될 거고, 인공지능 자체 개발하는 것도 그것마저도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전처럼 학부만 졸업해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대학원 정도는 나와 주셔야 돼요. 현재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래 꿈은 의사였지만 현실적으로 성적이 안 돼서 컴공에 진학하였습니다. 그 꿈을 이어서 의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생존하고 진로를 생각해야 하는지 유학 교수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마저도 대치될 겁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거 되면은 이제 의사도 대치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거는 조금 더 미래의 얘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하는 뭐 시스템 개발자들도 인공지능에 대치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좀 먼 미래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직업은 다 인공지능에 의해 대치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 대치될 건가? 무엇이 나중에 대치될 건가? 이런 문제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로 이 방송이 인기를 있고 없고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인문계는 거의 날아갑니다. 인문계.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혹시나 보시는 고등학생들이 있으시면 인문계열을 절대 전공하시면 안 돼요. 인문계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글로 먹고 사는 쪽은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글로 먹고 사는 거의 최고봉. 인문계열의 최고봉이 뭐죠? 법학입니다. 법학. 근데 왜 법학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 법률 용어 자체가 일단 어렵고, 그리고 법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논리 체계죠. 법학이란 게. 그리고 판례.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간 판사가 판례를 내린 케이스를 다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법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는 어려운데 컴퓨터한테는 쉬워요. 왜냐면 컴퓨터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법률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거기서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는 사람이 뭐 한 달 걸릴 일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를 뭐 건축하는데 뭐 아파트가 뭐 몇 층 이상일 때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거를 인간이 알아보려면 그런 아파트 규제에 관한 그런 어떤 세부 어떤 법률 사항을 그 판례와 그 뭐 어떤 부동산 관련 법전에서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뭐 하려고 하는 사업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컴퓨터는 그냥 조건만 딱 넣어가지고 몇 층 아파트 법률 규제 어느 지역 딱 하면 그냥 바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요런 일을 하는 애가 있어요. 집이 지어줄 때 그 집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직업인 애가 있는데 요즘 얘가 자기 밥줄이 거의 끊겼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탄생했는데 거기다 그냥 주소만 치면은 그냥 컴퓨터가 그 반경 한 20km 이내에 비슷한 법률적 사례를 바로 찾아주고 법전이라든가 뭐 판례 데이터베이스 바로 찾아줍니다. 그 사람은 필요가 없어져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거의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글쓰기, 시 뭐 이런 거는 사실 사람들이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창조적인 분야는 절대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따라오죠. 왜냐면 어차피 창작이라는 게 글쓰기 이런 게 아무런 인풋 없이 그냥
뿅 하고 창조적으로 글 썼던 게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들 보면, 혹은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이 한 작품을 많이 봅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고, 아, 이 느낌이 괜찮구나라는 영감을 받고 그거를 응용해서 본인의 창작물을 만들거든요. 사실 이게 인공지능 원리랑 똑같아요.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켜요. 그럼 그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는 무엇이 인간이 좋은 글이라고 느끼는지 그 결과값을 학습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글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인간이 좋아할 법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걸 가지고 그 AI가 이제 글도 쓰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장악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험한 시대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먼저 장악당할까, 무엇이 나중에 장악당할까, 그 차이입니다. 거의 모든 건 장악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SF 영화에서 말하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모든 인간은 다 백수가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체하죠. 그럼 여기서 아주 순진한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공산주의 구현이 가능하겠네라는 아주 순진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공지능 이용해서 인공지능 일을 하게 하고 나 대신 돈을 벌게 하고 나는 인공지능의 주인이 돼서 놀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신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바보들이에요. 세상 물정 정말 모르고 그냥 칼마르크스주의 책 몇 번 읽어보고 인공지능 그냥 신문기사 몇 개 읽어보고 한다는 소리예요, 다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는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생각하는 디스토피아는 이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백수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원천 기술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펼쳐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이게 북한 같은 공산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정치적으로 우파의 반대는 좌파 아니야? 그리고 좌파의 반대는 우파 아니야? 하지만 좌파나 우파나 극단적으로 가면 극우파, 극좌파 모두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인간 정치 지도자가 왕처럼 군림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극우파의 모습, 극좌파의 모습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 이론이 말하는 좌파, 우파, 즉 인문학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는 둘 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성경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살 때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굉장히 유토피아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나마 가장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게 성경 중심적으로 살 때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우성향으로 살면서 성경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가장 건강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한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나타났었던 미국 문화가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현대 미국 문화는 굉장히 좌성향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많은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좌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좌성향이란 것 자체가 진보 좌파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인간의 삶 자체가 인간의 삶 자체가 컴퓨터가 봤을 때 우성향이죠. 컴퓨터는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 질서를 다 파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좌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세계가 많이 파괴될 거예요. 비참한 삶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피조물인데 인간보다 능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인간적인 모습의 어떤 강력한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 좌성향을 띠게 되는 사람들은 인간성 자체가 파괴되고 비참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살짝 우성향으로 살아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인간 문명을 유지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갈 거고. 자, 그래서 미래에서는 거의 모든 인간의 문명이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꿈이 의사겠지만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성적이 안 돼서 컴공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의학과 인공지능 결합해서 뭐 당분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의사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거 개발해서 당분간 먹고 살 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말 소수의 인공지능 박사 소수의 몇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기계의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가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게 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게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즉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류 문명을 저버리고 뭐 산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의 대부호들 컴퓨터 IT 재단을 가지고 있는 대부호들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대부호들이 미국에서 요즘 땅을 사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보다 멀리 앞을 내다보죠. 그러니까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에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내다보고 인류 문명에서 도망쳐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까지 예상해서 지금 컴퓨터로 성공한 대부호들이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농장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 대부호들이 농장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컴퓨터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면 지키고 인류 문명을 어떻게 지키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보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좌파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뭐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의학적인 소견은 절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좌파 진보 성향에 계속 빠지면 인공지능 자체가 좌파 진보이기 때문에 좌파 진보 사상에 완전히 중독돼서 뇌가 편향돼요. 뇌가 완전히 편향돼 가지고 정신질환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좌파 진보에 빠진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건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컴퓨터로부터 좀 멀리 하시고 뇌를 지키셔야 돼요. 컴퓨터에게 조종당하지 않도록
뭐 음모론 중에 그런 음모론 있잖아요. 뭐 무슨 엘리트 조직들이 뭐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인구 감소를 시킬 거고 뭐 그런 음모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음모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진짜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특히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 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 여행을 갔었는데 카페에 놀러 갔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 키즈 카페라고 해서 어린아이들과 엄마랑 같이 가는 키즈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하러 간 사이에 엄마와 아이들이 키즈 카페에 가는데 저도 한번 놀러 가봤습니다. 근데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한번 놀러 가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이라서 제 아이가 인공지능에 빠지지 않게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많이 사주고 뭐 게임 같은 거 잘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 같은 거 안 사주고 스마트 장비에 중독되지 않게 매우 노력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여행 갔을 때 그 키즈 카페에서 저희 가정 빼고 다른 가정들은 어떤 형태였냐면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엄마는 엄마 친구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와요. 그래서 엄마 친구들끼리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막 수다 떨어요. 수다 떨다가 스마트폰 꺼내고 막 쇼핑 정보를 서로 막 공유하고 막 서로 문자 그러니까 통 메시지 주고받고 뭐 난 쇼핑 이거 할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막 톡 주고받고 그러고 있고 옆에 다른 테이블에 아이들을 다 몰아넣고 아이들한테 뭐 한 초등학교 뭐 저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들 손에 전부 다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블렛 PC. 그거를 다 뭐하고 있나 봤는데 게임하고 있거나 뭐 개인 방송 유아 채널 보고 있거나 막 그래요. 완전 중독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시간 내내 어린아이들이 스마트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장비에 완전 멘탈이 잠식당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엄마들은 그거를 방치하고 또 자기들도 보니까 스마트폰 쇼핑에 완전 중독돼 있고 뭐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인구 수가 전 세계에서 꼴등으로 감소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는데 그게 한국 특유의 모노컬처 때문이에요. 모노컬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문화가 유행하면 모두가 따라하는 현상. 그건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빠들 출근하는 동안 키즈 카페에 데리고 가서 엄마들끼리 스마트폰하고 쇼핑하고 수다 떨고 옆에 애들은 다 한 테이블에 몰아넣어놓고 스마트폰 하나씩 손에 쥐어주고 스마트폰이 애들과 놀아주게 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된 결과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가 그냥 잠식당하는 거죠. 그 결과 스마트폰이 이끄는 대로 문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진보 성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저출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미혼도 마찬가지예요. 미혼인 분들도 마찬가지죠. 미혼인 분들은 여성분들은 여성이 좋아하는 채널, 남성분들은 남성이 좋아하는 채널을 보면서 남녀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또 아빠들은 회사에서 뭘 할까요? 또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고 또 피곤해져가지고 또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또 미디어에 중독돼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의한 미디어가 인간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남아서 승자가 되는 거 그 사람들은 미디어를 멀리하고 인공지능을 좀 경계하고 좌파 진보에 빠지지 않고 보수적으로 살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롱런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나의 뇌를 인공지능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인류 문명 자체가 인공지능에 완전히 잠식당할 날이 올 거예요. 그 SF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인류 문명을 버리고 농사를 지어야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이 늦게 왔으면 좋겠죠. 뭐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아버지 됐을 때쯤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인간의 문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파괴되는 인간의 집단은 좌파 진보 성향을 가지고 결혼 안 한 미혼들이 가장 먼저 편향돼서 완전 망가지겠죠. 그리고 정신병을 앓을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아이가 있고 좀 보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버틸 수 있겠죠. 이런 디스토피아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우성향으로 보수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인류 중에서 가장 롱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 문명을 떠나서 자급자족을 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와 시기 저도 알 수 없고요. 그런 때는 좀 남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현재 꿈꿔왔던 걸 꾸세요.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명백한 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진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치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룬 SF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설명창에 제가 추천드리는 SF 영화를 하나 제목을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스무리하게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래 사회를 조금 준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